선량과 장애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이 선량 영향 관계 곡선. 선량이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데이터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데이터이고 주로 고선량률, 즉 폭탄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방사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낮은 선량, 꾸준히 방사선을 맞은 이런 데이터는 불확실해요. 따라서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고선량에서 이렇게 고선량 데이터만 가지고 이 데이터만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완전히 추측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몇 가지 추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모델은 선형 무문턱 모델, 즉 이 가장 밑단하고 이 선량이 0일 때 위험도가 0이다 라는 개념하고 직선으로 연결한 그래프, 즉 선량을 어느 정도 맞더라도 영향이 없는, 즉 이런 그래프가 문턱 값이 있는 문턱 모델인데,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문턱이 아예 없이 선량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바로 그만큼 위험도가 생긴다라는 그 개념을 만든 이 모델이 문턱이 없는 무문턱 선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고선량에서 얻은 데이터를 직접 원점까지 연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밑에 부분은 기울기가 이렇게 좀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아니라 좀 완만한 그래프가 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기울어진 걸 보면은 여기에서는 위험도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고선량이 되면은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즉 고선량에서 오히려 방사선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개념의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이유가 설득력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선량에서는 세포 하나가 방사선을 한 개씩 맞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선량에서는 방사선을 세포가 2개, 3개 맞으면은 회복이 불가능해져서 그만큼 위해가 커진다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DREF가 이란 뜻은 여기하고 기울기의 차이가 2배가 난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XY 그래프라면은 이 그래프가 Y는 2분의 1X라는 그래프가 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돼서 기울기가 2배가 차이 난다. 즉 고선량에서는 위험도가 더 커진다 라는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형 무문턱 모델은 LNT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방사선 피폭의 위해 발생률은 선량의 비례, 즉 비례하고 저선량에서조차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가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이게 가장 주도적으로 인정된 모델인데, 그 외에도 어떤 모델들이 있느냐? 먼저 문턱 모델, 즉 처음엔 선량을 받더라도 위험도가 0이다가 어느 문턱값을 지나면 이때부터 위험도가 커진다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턱값 모델을 연장을 시키면은 오히려 어떤 선량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마이너스가 된다. 즉 몸에도 좋다. 저선량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호메시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반응은 앞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방사선을 한번 쐬게 되면은 거기에 세포가 적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높은 방사선을 쐬더라도 위험도는 떨어진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 호메시스나 적응 반응, 문턱 모델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저선량에서 오히려 위험도가 낮아진다 라는 게 이 문턱 모델, 호메시스, 적응 반응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오히려 저설량에서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라는 모델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진원 불안정성, 즉 당장 핍박받은 개체에서는 영향이 없지만 그 먼 후손에서 2대를 넘어간 먼 후손에서 오히려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위험도를 갖고 있다라는 진원 불안정성. 그리고 핍박받은 세포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세포가 오히려 장애를 발생했다. 이게 구경꾼 효과. 이건 오히려 저설량에서 호메시스나 적응반응과 반대로 더 위험하다라는 이론을 주장을 하는 정반대되는 이론입니다. 구경꾼 효과는 어떤 이론을 또 근거하고 있냐면은, 이게 핍박받은 세포인데 이 세포가 아니라 이 세포는 멀쩡한데 오히려 옆에 있는 세포가 장애를 발생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세포들 사이에 아마 어떤 물질을 서로 주고받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 이 구경꾼 효과입니다. 업장에서 나왔던 방사선 호메시스는 저설량의 방사선 피폭은 오히려 인체 면역 기능을 장악해서 몸에 이로운 역할을 유발한다 라는 가설인데, 기본적으로 ICRP에서는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실험 결과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 표본의 크기가 작고 통계적인 검증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원폭 피해자 데이터처럼 많은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수의 표본, 작은 수의 그 사람을 관찰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부분이고, 통제 방법의 부재, 즉 그 원인이 방사선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그리고 결과가 사람에 대한 실험이 아니다. 그리고 방사선 방어에 문제가 되는 암 또는 유전적 영향에 대해서 주목한 게 아니라 다른 생물학적인 영향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성장이 빨랐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ICRP에서 관심을 갖는 암과 유전적 영향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실험 표본이 작고 좀 실험 방법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에 혹시 다른 외부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ICRP에서는 이 호메시스에 대해서 채택해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솔량 효과 인지라는 부분은 여기서 나왔던 DDREF가 2라는 이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설량 증가에 따라 일정한 위험도의 증가를 보이다가 어느 설량이 넘어가면은 위험도가 높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이 고솔량 효과 인자입니다. 고솔량에서는 더 위험하다.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이 그래프인데, 저설량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다가 고설량이 되면은 이렇게 움직인다. 즉 여기에서는 선형 증가, 여기는 2차 모델, 어떤 거냐면은 y는 x의 제곱, 이런 그래프로 오히려 급증을 한다라는 모델입니다. 선형 반응 2차, 설량 반응, 처음에는 선형, 두 번째는 2차 모델에서 방사선의 영향이 설량에 정비례하다가 고설량이 되면은 정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영향이 더 커져버린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고설량에서 더 위험하다라는 개념이 설명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DNA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사다리 모양으로 묶여 있는데, 저설량에서는 이렇게 단 한 번의 반응으로 여기가 좀 끊기더라도 다시 연결되거나 복구되거나 이런 회복이 일어나지만, 강한 에너지가 센 방사선을 맞아가지고 한 개의 방사선이 동시에 근거리에서 두 개의 DNA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에너지는 낮지만 설량률이 높아서 이렇게 방사선 개수가 많아서 근거리에서
DNA를 끊어버리면 이게 복구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두 번, 세 번 일어나더라도 얘는 복구가 되지만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가 한 번만 일어나더라도 복구가 어렵다. 이러기 때문에 고설량률에서는 더 그 장애가 크게 발생한다라는 이론이 바로 고설량 효과인자입니다. 이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보다 이 부분 고설량이 2배 피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HD, EF는 2이다 라고 말하는 개념이 이 2배가 위험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선형 무문턱 모델에서 이 DD, REF가 2를 선택했다는 거. 설명 잘못했네요. HDF가 아니라 이건 효과 자체고 이게 DDR, EF가 2이다. 고설량일 때 2배일 때 이게 그 의미입니다. 밑에 최설량에서 위험도보다 이 고설량의 위험도를 2배 높게 잡았다라는 이론입니다. 2013년 기출 잘못된 것 찾기 내부 피포 설량평가 방사선 먼지의 입자 크기를 모르면은 5 마이크로미터 AMAD 공기 역학적 직경으로 가정한다. 그때 이 50값을 보면은 1 마이크로미터와 5 마이크로미터 각각 두 값이 나와 있었는데 잘 모를 경우엔 5 마이크로미터를 선택합니다. 이 공기 역학적 직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간의 허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관지로 들어와서 허파로 들어가는데 크기가 작을수록 깊이 들어가고 크기가 클수록 더 앞쪽에 걸려서 침착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가 다르다라는 개념입니다. 피폭 설량에 따른 RB 값의 변화는 낮은 설량에서 작고 설량이 증가하면 증가한다. 자, RB는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LET, RB 증가하다 감소한다. 증가하다 감소한다. LET와 저지능이 같다면 델타선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LET는 선형 에너지 전달, 즉 100이고 50, 40, 11대 선형 에너지 전달은 방사선 입장이기 때문에 줘버린 50. 저지능은 흡수한 개념 얼만큼 흡수했느냐. 여기서는 40. 근데 이게 준 것과 받은 게 같으려면은 이 델타선 빠져나간 게 없는 경우에는 똑같이 50. 이럴 경우에는 전달한 값과 받은 값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거 의미합니다. 동일 종류의 방사선에서 영향과 설량이 비례하지 않고 고설량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정도. 고설량 효과인자. 방사선의 영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은 저준일지라도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게 바로 문턱이 없는 선형 모델, 무문턱 선형 모델, LNT 모델이고요. 일단 암이 발생하면 설량과 관계없이 심각도는 항상 똑같다. 암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심각성이 100이 되기 때문에 설량의 많고 적음은 심각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암은 발생 확률이 변할 뿐입니다. 암이 발생하게 되면은 심각성은 무조건 100. 암 발생한 사람의 연령이 높으면 치사 위험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은 기본적으로 한 15년, 20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그 암이 발생되기 전에 다른 위험으로, 다른 사망 위험으로 오히려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암에 의한 치사 위험은 낮아집니다. 확률적 영향에 대한 선량 영향 곡선의 그래프는 선량이 이차함수로 나타낸다. 선량 영향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차함수. 확률적 영향은 어느 부분이냐? 저선량에서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이 모든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A가 저선량, 고선량이긴 하지만 실제 이 데이터는 원폭, 피폭에 대한 그 피해자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원폭, 피폭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70년 전에 있던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데이터는 확률적 영향인 암 발생, 유전적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데이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고선량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치사선량에 대한 선량이 아니라 원폭 피해 생존자인 이 암, 유전, 확률적 영향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의 그래프가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